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자. 6번. 오케이. 자, 6번 문제 먼저 개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미라고 하는 거 있죠. 멀미.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자극의 혼란이에요. 자극의 혼란 때문에 멀미가 생기는데 어떤 자극 혼란이냐면 시각 정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하고 귀로 들어오는 균형 감각 또는 회전 감각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뇌가 혼란이 되면서 멀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 회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바로 전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반경관에 들어오는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같지 않아서 멀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미약으로서 귀 쪽에다가 약을 패치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쪽 귀에서 느끼는 감각과 회전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멀미 예방할 수가 있게. 어디다 붙여? 귀 밑에 붙입니다. 여기다가요? 예. 그래서 약 이름이 뭐야? 귀 밑에입니다. 귀 밑에 붙여서 귀 밑에. 진짜 귀 밑에라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네.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귀 밑에가 있어요. 검은 모양인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같은 학교 다니는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키가 되게 조그매.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군대 만나 싶을 정도로 키가 조그매. 선생님보다 조금해요. 그래서 나왔으면 정말로 내 귀 밑에 와요. 근데 그 선배 이름이 진짜로 김희태였어요. 그래서 맨날 볼 때 김희태 이렇게 불렀거든. 김희태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멀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귀에다 패치 붙이는 방법, 또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이런 회전 또는 균형 감각을 일시키는 방법은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절대로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차분하면서 자도 돼요. 않죠. 아예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생각을 못 기절하는 것도 괜찮아. 뭐 이제 공간나. 민간 요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다음 사람의 청각 경로의 일부를 설명한 그림이다라고 했어요. A, B, C, D, E, F에 각각 명칭을 한번 붙여보고요. 명칭. 자, 명칭 붙여봅니다. A, B, C, D의 명칭 각각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물 진짜 생각 못 내게 효과가 있어요.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적당히 위를 치는다는 잘못 치면 다 토해내는.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 실버를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간만 체크하고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조언에 달기 때문에 조언에 대해 질문 돌아줍니다. 자, 7번의 1번의 정답은 A 고마2번은 B 기속뼈 3번, E 비인도관 4번. D 전정기관. 예,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점점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자, 8번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뽑으셨어요? 네? 심하다. 안 사라졌는데요? 그니까요. 안 사라져요, 쌤. 난 살았어.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문제 풉니다. 자, 이거 8번은 한 단어를 이용할 수 있죠? 이거 윤서 하지 말고 바로 답을 말합니다. 윤서 8번 정답? 네, 맹점이 어떤 곳이죠? 네. 네, 이유. 네,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죠.
근데 이제 요 맹점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어. 그러면 영재로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아 저번에 풀잖아. 예. 이렇게 있고요. 한두 눈 감고 보조문을 떴어요. 뜬 상태에서 지금 요거와 요것이 눈에 보여요. 자, 보이고 이때 거리가 30cm였어요. 3cm였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갔어요. 이 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쭉 좁혀 나가다가 여기 24cm만큼 접근했을 때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구를 이렇게 그려주고 속지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맹점의 위치를 그려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0cm, 여기서 여기까지 24cm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뭐 수학적인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막 루트시고 뭐 제곱 뭐 해요. 그래서 요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빛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돌아서 맹점은 여기 어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3cm 있을 때는 이 별의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쪽이 더 치우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맹점이다라고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문제가 실제로 작년인가 출시된 걸로 봤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근시안 어떤 렌즈를 이용해죠? 옥 렌즈. 원시는 볼 렌즈. 그 다음에 양면증은 비타민 비타민 어떤 거? A. 비타민 A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생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거죠 뭐. 근데 난시 같은 건 이제 다초점 렌즈를 써야 되겠죠. 노아는요? 노화는 젊어지면 됩니다. 자, 10번 한번 젊어지는 봅니다. 양. 자, 10번 한번 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림만 잘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어느 느끼고 못 느끼고, 촉과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을 못 느끼고 못 느끼고를 여러분이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림만 잘 여러분 유념 있게 잘 판단하면 문제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남들 봤을 때 이렇게 어려워지만 잘 보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10번. 자, 지영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10번에 1번. 통각 설명해 주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까? 통합 자극은 이 그림 기준으로 왼쪽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아침 보면서 오른쪽이라서 자극이 전달돼서 통합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지영. 축각자를 느끼죠. 축각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전달되다가 중간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그 오른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다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자극이 전달되서부터 축각자를 느끼죠. 그렇죠. 이걸 좀 단어를 바꾸면 척수에서 교차되고 연수에서 교차되고 이런 단어를 바꾸면은 좀 더 정답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각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자극이 척수에서 교차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친 부위를 회피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각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촉각 같은 경우는 척수를 따라 올라가다가 연수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친 부위인 척수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촉각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자극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연수에서 크로스되냐 아니면 척수에서 크로스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이건 그냥 바로바로 증문즉답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변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지우. 원시 예, 어떻게 교정하죠? 예, 본론장답. 자, 그러면 원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정체. 하나는 안구의 길이.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시가 되는 조건은 수정체의 두께가 너무 어떨 때? 얇을 때. 안구의 길이가 너무 짧을 때.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힌 것이 바로 원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자, 14번까지는 그냥 내신 문제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12번 이거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주 네? 12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관 12번 답변해 주십시오. 12번 모르겠어. 주원이 12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상 비대칭? 아는 갑상선 이상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못 풀면 어떡해. 이거 내신형 문제를. 우주이 아닌가? 거의 아직 중2인데 왜 중3이세요? 저기 소희 윤성 지우 선생 긴 항생증.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래서 갑상생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죠. 즉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지, 그렇죠?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문제 발생하는데 이 티록신의 특징 한번 볼까? 자, 이 티록신은 우리 몸에서 갑상생에서 분비됩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거고 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수성분이에요. 아이오딘이 수성분이고 얘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비겠지. 광합성이 아니겠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고요.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주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티옥신입니다. 이 티옥신이 분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간내가 있고요. 간내,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염 입병,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분포 흐름을 보게 되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티옥신이 분비돼요. 근데 이 티옥신이 분비되는 과정까지 보게 되면 이 간내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 전류로 뭘 분비하지? TRH를 분비하죠. 그렇죠? 갑상선 자크로몬 방출 호르몬을 방출하고요. 뇌하수체 전류에서 갑상선 쪽으로 뭘 분비하지? TSH를 분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옥신 분비량이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티옥신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간내 시상하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TRH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도 많아지고 이것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이 티옥신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전 단계를 억제해서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 앞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앞 단계를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티옥신의 분비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옥신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병은 무슨 병이라고 불렀지? 이름은 몰라줬습니다만 바제도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걸 바제도병이라고 불렀고, 자, 그럼 우리가 이 티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바제도병의 증상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물론 배우긴 했습니다만 체중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이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안구가 돌출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바제도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너무 적게 분된 병은 크레틴병이라고 하는데, 크레틴병은 어떻게 될까? 체중이 증가하고 삶이 무적해지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저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답변 못하는 친구 정말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귀뚱을 듣고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자, 높은 산에 올라가 가족 귀가 멍해진다. 자, 이거 귀의 구조 한번 누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자, 13번 답변 다 알았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걸 답변 못하면 곤란해지니까. 예. 자, 이거 유스타티오가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와 네이 사이에 압력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귀가 멍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하품을 하게 되면 멍한 증상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목과 그 다음에 유스타티오 오간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같아져서 그 멍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풀이 없어요. 뭐 내시용 문제인데 어떤 걸로 읽어주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창의력 요인 문제입니다. 자, 창의력 요인 문제고, 자, 먼저 1번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이번 문제 푸는 거 좀 진지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 연필이 없는데. 예? 2번에 4번. 물체가 연필입니다. 지금 어디 풀리는 거예요? 2번에 4번. 아 지금 1번만 먼저 푼다 1번. 자 1번 다 푸셨죠? 객관식으로 그만 풀 수 있을 거고 주어 1번 정답 1, 2, 4. 주원 1번 정답 1, 2, 3, 6. 아, 1, 2, 4, 6. 내가 1, 2, 4, 6이야. 지연이 1, 3, 4 정관이 1, 4, 6. 소리는 저도 1, 아, 1, 2, 6으로 전향하게 해요. 아 아니다 1, 4, 5, 4 민서 1, 지훈은 1, 2, 준서 1, 2, 5, 6. 정답입니다. 정답 적었습니다. 정답이 뭔데? 1, 3, 5, 6. 1, 6?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자 1번 문제 보자. A 동물은 자기에 가장 민감하다. 뭘 구할 수 있어? 역치가 제일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 동물은 자극을 수용하는 범위가 가장 좁다. A. 자극을 수용하는 범위 모르지 않아. 가장 좁다. 자극을 수용하는 범위. 아, A가 가장 좁나? A하고 B하고 잘 구분 안 되는데 2번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좁은 건 맞습니다. 예, 2번 맞는 것 같고요. 답도 잘못됐네. 자, 3번 C 동물은 자극을 수용하는 범위가 가장 좁다. C가 가장 넓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자극을 수용할 수 있잖아.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A 동물이 생태계 생존에 가장 유리하다? 이거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이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보자. 자, 6번. 자극의 세계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역시 이하의 자극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 2번, 6번 되겠네요. 답제는 1번,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니다. 자, 다 푸셨죠? 그렇죠? 강희 형 어디 갔어? 네? 강희 형. 강희 형 어디 갔어? 왜 보고 싶어요? 갑자기 못해서. 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관이 2번 정답 몇 번? 3, 4, 5. 예, 3, 4, 5 정답 맞습니다. 3, 4 정답 맞고요. 그 다음에 2번만 한번 봐봐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상이 맺힐 때는 거꾸로 맺히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봤을 때 내 눈에 맺힌 것은 여러분이 뒤집혀서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뇌로 가는 과정에서 뇌가 다시 그거를 상을 뒤집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상이 맺힌 것은 뒤집어서 상이 맺힌 건 맞습니다. 예, 여기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예, 윤선의 짱.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 왜 하필이면 왜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 3번 선지. 아니 씨발. 어이가 힘 나오셨네 힘. 더불어 공사. 모두 보시오. 자, 주원이 14. 정답 1번, 4번 맞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명치 한번 보자. A가 뭐죠? 중요한 수제입니다. B는 뭐야? 갑상샘. C는 부신이고요. D는 이자. E는 정소난소입니다. 뭐 이거 많이 해봐서. 자, 그럼 여기 보자. 저기 네, 뭐 딱 설명할 거 없고 뭐 너무 다 일반적인 거라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틀린 거 한번 바로 잡아볼까요? 자, 2번 한번 보자. 2번.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체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티록신이 분비되니까. 3번. C. 부신이죠.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은 이 순간에서 우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니다.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 5번.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이다 라고 했어요.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떨까? 신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자, 4번도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촉수에 대해서는. 자, 다 보셨죠? 예, 주호 네? 4번의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 그럼 지우 4번의 정답은 3, 4, 5. 3, 4, 5. 소희 4번의 정답은 경관 4번의 정답은 1, 4, 5. 아니. 1, 3, 5. 지연 4번의 정답은 135 예? 135 135 135 145
봅시다. 왜 저는 그래, 너가 시켜보자. 그래. 3, 4. 됐고요. 괜히 시켰어. 시간 많았어. 자, 보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그렇죠? 1번. 왜요? 척수신경, 그 촉수가 자율신경입니까? 자율신경이요? 이게 중추신경이죠? 그래요? 그럼 자율신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맞아. 큰일 났네, 이거. 자, 이거 잘 정리하자. 혹시 요번에 저기 게이트 모의사 볼 때, 종목 볼 때 경기형 시험 친 사람 분명이야? 거기서 인디언 비슷했지. 그거 문제 풀었니 못 풀었니? 풀긴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긴 풀었는데 당뇨병은 당뇨병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예요? 뱃속에 태아, 당뇨병 저기 아 그 문제까지 못 갔어요. 아 글자 읽고 넘어갔는데요. 그 두 문제가 제가 되는데 그 문제까지 못 갔어요. 그 그래서 분방만 찍어 올려. 1교시간 개망했어요 그냥. 그 저기 그 독침의 성분에 대해서 지금 했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때. 자 보자. 자, 우리 몸의 신경계 한번 보자.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두 종류로 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판단하고 명령 내를 줄 수 있는 신경계를 뭐라고 불러?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요.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요. 이 중추신경계 다시 뇌와 척수로 분할 수 있어요. 척수로 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 말고 또 뭐가 있어? 말초신경계가 있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신경을 바로 말초신경계라고 부르고, 요 말초신경계를 다시 두 종류로 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체성신경이 있고요. 이 체성신경은 감각과 운동으로 분할 수 있습니다. 감각하고 운동으로 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내장 또는 우리 몸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신경으로서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에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기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내장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장 기관을 조절해. 내장 변을 조절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내장 변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뉴런의 생리 모양을 본다면 뇌와 척수는 뉴런 중에서도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운동, 얘는 원심성 뉴런이고, 교감, 부교감 필요 없이 얘네 전부 다 원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거야. 안쪽으로 들어오는 신경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이고, 나머지는 중추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니까 전부 다 원심성 뉴런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 낸 거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그 인디언들이 사냥을 할 때 동물들한테 독침을 쏴요. 근데 그 무슨 뭐 큐오레 같은 뭐 그런 그 어떤 물질을 묻혀가지고 독침을 쏩니다. 그럼 동물이 맞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골격근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뭘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거 대신에 중세 시대 때 여성들이 눈을 더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동공을 확대하는 약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품도 역시 똑같이 이 동공에 작용하는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해서 동공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성분을 독침에 묻혀서 동물을 쌌더니 동물은 메롱 하고 도망갔어요. 분명 똑같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왜 인디언들의 독침은 움직이지 못하고 옛날 중세 시대 때 여성들이 동공을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 독침은 왜? 작용되는 신경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체성신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들에 작용하는 건데 동공을 크게 하는 건 뭐야? 자율신경에 작용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작용하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사슬 같은 거에 독침 맞게 되면 동물이 커지고 도망가죠. 그렇죠? 도망간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식과 최성식의 차이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4번에 1번 B는 연합이론으로 자율식에 속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A가 손상되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A는 뭐야? 감각신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A가 손상되면 감각은 뭐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그래서 A, B, C의 경로로 자기 전달될 경우 손이 실어서 장갑되었다.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봐봐. A, B, C로 경로로 자극되는 경우 날라는 공을 보고 손으로 받았다. 이것도 의식.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의식적인 행동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피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A, B, C의 경로로 자기 전달 경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자마자 움직임을 했다. 이거 전부 다 무조건 맞다니까 6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3, 4, 5번입니다. 저기 질문 있나요? 아니, 펜션? 예. 그 다음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바로 앞에서 공을 빡 이럴 때도 막는 거는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글쎄요. 놔두지 마시고요. 왜요? 네, 앞에 놔둡니다. 네. 자, 5번. 힘들어서 돌아가실 거예요. 나도요.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아니야? 돌아가시는 거랑 높이만. 저는 그저께 생 노가다를 했습니다. 생 노가다. 집에서 그 실링팬을 4개를 달았고요. 아니 방방마다 실링팬을 4개를 달았고 원래 사람 부르면 임금에 7만 원에 그 나오자서 그거를 4개를 달았고요. 뭘 그다음에 싱크대에 있는 수도 수도를 그걸 갈았어요? 새로 갈았어요. 왜요? 그래서 거의 입건비로만 몇십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예. 하나 못 받았죠? 우리 집 거니까. 주원이한테 했으면 공짜인데. 자, 대신에 자, 5번. 눈이 많이 세겠지. 자, 5번 보겠습니다. 누수를 많이 하고. 내가 잘하지 이건. 일단 졸려 이러면. 쉬운 대출. 자, 어렵지 않게 물을 수 있죠? 뭐, 객관식이니까. 머리 아파. 지금 잘했니? 센세이. 잘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설명 먼저 보자. 자, 저온자극. 자, 저온자극이라고 하면 추울 때야. 그래서 저온자극의 대응한 방식은 우리 몸의 기록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일단 고려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돼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에너지 손실량이 어떻게 될까? 손실량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물질 대사. 물질에다 축소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티록실. 그렇죠. 티록신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자, 티록신이 많이 분비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티록신이 분비될까지 과정까지 나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정답만 원했다라고 한다면 티록신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라라고 한다면 이 티록신이 분비까지 과정을 여러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물질 대사량이 촉진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발생이 증가해요. 근데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즉 포장을 분해하는 작업이 촉진되니까 포장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 그 포장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분비될까? 에피네프린하고 당포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당포, 이게 분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촉진돼요. 그래서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이 어떻게 될까? 떨리고요. 그렇죠? 근육이 수축돼 근육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나 있는 손톱을 잡아주는 잇모근이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혈관이 어떻게 된다? 모세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전에 원래 알고 있었잖아. 아, 티록신 분비되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티록신 분비되는 거야. 아, 에피네프린 분비되려면 교감신경이 촉진돼야 돼. 교감신경이 촉진된 결과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돼. 그래서 간에 가서 작용해서 근육계를 분해하는 걸 촉진시켜. 당포, 얘는 부신 거칠이잖아. 그러면 부신 거칠 자포르몬이 분비돼. 그래서 부신 거칠 자하게 되면 당포가 분비돼. 그리고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장을 바꿔서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원을 더 공급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다 정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위에 극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모근을 수축하고 혈관을 수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얘는 교감신경 때문입니다. 얘는 교감신경 때문입니다. 교감신경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바로 고온 자극이야. 시간 큰 사람은 이게 또 불편해. 선생님은 편하시길. 시간 좀 더 위에 붙이면 안 되나? 하긴 뭐 표비식을 했으니까 선생님, 저기 칠판에 보이지 않는 선이 보여요. 헛규쌤 말. 자, 고온 자극. 자, 고온 자극에서는 에너지 발생이 어떻게 될까? 줄여줘야 되고요. 에너지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치? 증가시키는데 에너지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건 뭐야? 티록신의 분비량을 줄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거꾸로 이건 뭐 이게 언급할 필요 없고 심장만큼 무뎌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은 무엇의 작용?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야.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잇모근이 이완되고 혈관이 이완되는데 이때 잇모근이 이완되고 혈관이 이완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아니야.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의 답은 다 할 수 있겠죠? 자, 5번의 정답 한번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주호. 정답은? 3, 4, 5. 예, 3, 4, 5번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요? 안 보여요. 아, 그렇지. 내 키가 크면 이전이야. 네. 저희 걸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있다고? 너한테 질문할 거야.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돼요. 빨리 갔다 옵니다.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생겼어요. 더 멋지세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주원스 6번의 응답은 1678 네, 2, 6, 7, 8번인데 이거 틀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우 반성해. 틀렸죠? 그렇죠. 안 틀렸는데 그렇죠. 예. 자, 왜 2번이 맞다고요? 2번은 선생님 2번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1, 6, 7, 8번. 자, 그 다음. 자, 이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니다.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니요, 한 명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오고 2명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경건이. 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네. 별도로 안 했습니다. 화장실. 치면서 여기 다 보이고 네. 결정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누구 강의하는 거는 아니죠? 자, 주호. 자, 예? 1번의 응답은요? 일부의 정답이요? 섭취한물 대부분이 배출되어진다. 섭취한물 왜요? 아니 대부분이래요. 섭취한물 ADH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갖고 제우스가 안 돼서 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더 많이 배출한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뇌하체 후엽이니까 뇌하체 후엽에서 분명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분비돼? ADH가 분비되고요. ADH를 다른 이름은 뭐라 불러? 항인용어는 것들은 바소프레신, 그렇죠? 이게 분비되고. 자, 두 번째 뭐가 분비돼? 옥시토신. 옥시토신 작은 수축 호르몬. 그럼 옥시토신 해갖고는 뭐 옥시토신 뭐 한 역할 몰라줘봐. 얘는 무엇의 대표적이야? 양성 피드백 피드야. 많아지면 어쭈리 난 더 많아질 거야. 어쭈 너 더 많아졌어? 난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성 피드백이고, ADH라고 하는 것은 뇌와 수체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의 세균관에서 수분 제어를 촉진하죠. 그래서 ADH가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고, 이거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고요. 그래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오줌의 용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혈장의 상수는 어떻게 된다? 상수는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ADH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흡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또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쥐에 비해서 후엽을 제거한 분에서는 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오줌을 보게 되면 오줌의 양도 대단히 많아요. 왜? 수분 제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이걸 답변한 친구는 그동안 설명을 잘 이해한 친구고, 답변하지 못한 친구는 뭐 거의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그냥 겉돌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네, 차이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한 친구도 이거 묻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딱 알 수 있고요.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얘 지우 아래 엄수 공룡 있고요. 얘 소희 아래 엄수 공룡 있고, 윤서 아래 엄수 공룡 있고, 얘 지연이 얘 쓰고 있고요. 뭐가요? 예, 준서 아예 엄수를 못 내고 있고요. 네. 2번. 지우 모르겠어요? 아니 알수 있어요. 알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희 모르겠어요? 이거? 예. 윤서 기억 안 나요? 뭘 묻는지 모르겠습니까? 설명해주면 이해해야 돼요. 설명해주면. 자, 그러면 지우가 이거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손 가지고 갔으니까 뭐 손하고 뭐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럼 손하고 뭐 가지고 걸었대는데, 자, 손은 누가 갖고 갈래요? 저요. 손 경쟁이 모가지는? 저요. 오, 그래 하나만 택해야지. 너는 뭐 가지고 갈래? 뭐가지? 경관이는? 저는 남은 거. 저 몸뚱 공기량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 뭐 닭바가냐 이거. 그렇죠? 예, 뭐 돼지고기 누르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 지우 2번 한번 답변해 봅니다. 아니 근데 아이고 답변을 못한대야. 그림을 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림을 모르겠어요. 뭐 그림인지. 도축 시작. 아, 왼쪽인 건 닭발인 그렇지.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소희, 경관, 준서. 갱갱갱. 네. 자, 보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너 답도 못했잖아. 나중에 말고. 아니 얘 자, 어이가 없네. 전 저기 답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저도 살려줘 저기 이러면 자와 나의 괜찮았잖아요. 차이를 비교하는 조용하고 이제 좀 들어야지. 지원이 가구나. 가는 외분기 나는 내부 네. 가는 분명해서 분명을 직접 분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부는 호르몬을 쾌적 구간에 보내서 항상성을 유지. 예. 지금 지원이 정답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원이 목소리가 이제 너무 굵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 안 되죠. 그래서 제 목소리는 굵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지원이 힘내는 건 아니고요. 내 목소리도 원래 되게 굵은 목소리니까 자, 잘 하겠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 되게 굵습니다, 원래 실제로. 목에 힘 빼세요. 원래 목소리 되게 굵어요. 힘 준비해 보여요 쌤. 진짜 나 목소리 굵어요. 얼굴이 빨간. 지금 이제 목소리 힘을 빼서 그러고 어렸을 때는 정말 목소리 굵었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 가면 막 그냥 막 성가대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저기 친구랑 어디 소프라노로 불려가신 거 아니에요? 대학 때도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그 무슨 시에서 운영하는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자, 보자. 내분비생이 있었고요. 내분비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분비생이 있습니다. 외분비생이 있는데, 자, 내분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똑같이, 이게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내보내는데, 내분비생과 외분비생은 차이점이 있어요. 내분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관이 없어. 얘네는 파이프가 없어. 분비관이 없고요. 직접 세부에서 밖으로 내보내니까 얘는 혈액으로 분비돼요.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외분비생은요, 파이프가 있어. 분비관이 있어. 분비관 따라서 쭉 찍찍찍 분비하게 되면 혈액으로 섞인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분비돼요. 기관으로. 이게 바로 외분비생이야. 두 개 차이점이. 그래서 이 내분비생의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 아니면 호르몬. 그 다음에 외분비생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소화액, 침, 땀,
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샘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윤석, 이거 처음 듣는 거야? 낯설지 않지? 내가 항상 호르몬 설명할 때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으로 분비된다라고 하면서 외분비샘, 반대말 내분비샘 그래서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럼 물어보자. 저기 주원이 내분비샘이어서 외분비샘이 기관이 뭐 있어 우리 몸에? 후심. 잠깐만요. 철도 분심. 저기 객관. 저도 모르겠는데요. 철도 예, 주. 이자. 그 이자. 그렇지. 이자. 치도가. 이자가 내분비샘이어서 외분비샘이지. 그렇지? 후심이나 이자는 헷갈릴만 하죠. 뭐가 헷갈릴 만해. 근데 이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원이랑 푸칭이랑 자, 헷갈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선생님 이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식이 여기에. 됐어. 열어봐 한번. 왼편.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성공 봅니다. 힘들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자가 어디 있다고요? 이 뱃속에 있다고. 뱃속에. 그거 어디 있어? 진짜 수술이지. 자,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만큼 푸시고요. 이건 제가 좀 구현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푸는 거죠. 예. 자, 이거 여러분이 아마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일단 쓰는 데만큼 써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치 없다. 문제로. 소풍기는요? 오유, 좀 얼짱네요. 너희 다 왔어? 잘생겼구만. 네, 좀 얼짱입니다. 아. 준서형도 엄청 잘생겼는데? 보자. 조이 얼짱이야. 얼굴 짱 커. 자, 이거 아니, 왜 보자. 나한테 이거 가보자. 이거 보자. 우리가 자극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극의 이동이야. 자, 이게 자극이 옮겨가는 건데 어떤 신호가 옮겨간다는 얘기야. 이 자극이 옮겨가고 신호가 옮겨가는 것들이 두 가지가 좀 있네요. 하나는 전도가 있고요. 하나는 전달이 있어요. 이거는 한 100만 번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에서 뉴런의 축삭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야.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거야. 반면에 자극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인 시냅스에서 흥분이 옮겨지는 경우고 이건 정적 신호가 아니야. 얘는 흥분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이동함에 따라서 화학 물질이 이동함에 따라서 자극 전달이 일어납니다. 자극 전달이. 그래서 요 시냅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뉴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닿진 않아요.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냅스 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타의 간격은 한 20 나노메타 정도 돼요. 간격이 거의 붙이랑 말라 돼 있는 거지. 앞에 있는 뉴런의 축산 말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준서 경관다 주목해야 돼. 여기서 재밌게 부지런히 놀 수 있지만 3주 후에 계속 이렇게 웃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적되면. 자, 이것이 축사이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자, 자극의 전도가 축산 말단까지 왔어요. 오게 되면 축산 말단에 보면 시네트 소포치라는 게 있어요. 시네트 소포치라는 게 이렇게 있고 요 안에 흥분 전달 물질이 이렇게 안에 담겨져 있어. 시네트 소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흥분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데 자극의 전도가 들어오게 되면 자극의 전도가 여기까지 끝에까지 왔지? 그러면 이 시네트 소포가 붕붕 떠다니면서 이쪽 끝에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과 결합해서 이렇게 흥분 전달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분비해요. 그럼 이 흥분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그 다음 년에 가지들 쪽으로 확산돼요. 쭉 확산돼서 쭉 이동하다가 여기 가족에 보면 수용체가 존재해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요. 딱 붙는단 말이야. 붙게 되면 여기에 나중 통로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지작당한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쫙 하고 열리면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안쪽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Na 플러스가 안으로 유입돼요. 유입되면서 이쪽 그 다 뒤에 있는 뉴런에서도 자기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전이가 만들어져요. 그걸 바로 역지전이라고 해요. 역지전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전도가 이렇게 쭉 갈 거야. 가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이 나트륨 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여기가 플러스가 어느 정도 돼야만 여기서 자기의 전도가 쭉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전을 역지전이라고 해요. 얘가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들어가도 자기의 전도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얘가 들어와서 전도가 시작됐을 때 걔는 역지전이라고 부르는데 요 흥분 전달 물질 뭐라고 하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러서 여기서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뉴런을 흥분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축사 골기 말단에서 반드시 아세틸콜린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억제성 뉴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야 빨리 흥분 유발시켜 라고는 싫어고 야 워 진정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말리는 반대로 억제하는 뉴런이 있는데 자 그 뉴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흥분성 뉴런이라고 해요. 얘는 흥분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밑에 그걸 억제성 뉴런이라고 해요. 억제성 뉴런이라고 이름 붙이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에 자기의 전도가 오면 여기 자극의 전도가 이렇게 왔어요. 오게 되면 역시 얘 여기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시냅스 소포가 있고요. 여기 흥분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대 들어서 얘가 터지죠.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흥분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돼요. 이렇게. 근데 이 흥분 전달 물질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 흥분 전달 물질이 가바예요. 가바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가바라는 물질의 특징은 아세틸콜린과 비슷해요. 얘가 분비돼서 이쪽에 말대에 이게 되면 여기 아세틸콜린 수용체인 것처럼 이쪽에는 가바 수용체가 존재해요. 얘는 가바만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가바가 붙게 되면 얘도 역시 어떤 통로 단백질인데 통로 단백질이 두두두둑 하고 열려요. 열게 되면 이때 뭔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Cl- 이온이 안으로 유입돼요. Cl-가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전이가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Cl-가 어떻게 될까? 전이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시 흉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물질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억제성 뉴런이다. 억제성 뉴런.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바로 대표되는 애가 누가 있냐면 경관이가 가바, 그다음에 주호, 이런 애들이 이제 가바의 자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뭐 건드려 잘 모르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억제성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여기서 자극의 전도 유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잠잘 때 가바라는 그런 흥분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바가 제대로 분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좀 잠자는데 누가 부셔버리면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는
베개에 딱 비정하고 하고 자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착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경관이하고 주호가 집에서 되게 잠 잘 잘 것 같죠? 아니요. 쟤는 오히려 집에 가서 잠 못 잡니다. 저참 개잘 자는데요. 쟤는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들고요. 그 다음에 주호는 새벽 3시까지 보통 잠을 못 들입니다. 에? 그렇죠? 집에 가자마자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그래서 착각이 저기 그게. 보통 새벽 뭘 3시까지 자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충분히 잤잖아. 그렇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족해요. 여기 흥분성 누름이 있고 억제성 누름이 있는데 이렇게 시냅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극의 전도를 종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쪽 시냅스예요. 만약에 이런 시냅스가 없다면 자극의 전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되면 그럼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세톨이 많이 분대냐 아니면 가바가 많이 분대에 따라서 여기서 자기의 전도를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 그렇죠?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화학적 시냅스가 있고 하나 정기적 시냅스가 있는데 화학적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정기적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아예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신경세포가 서로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시냅스가 아예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자기의 전도가 오게 되면 그냥 끝까지 가요. 이렇게 시냅스 없이. 이걸 정기적 시냅스라고 해요. 근데 그 정기적 시냅스는 우리 사람한테는 별로 없어요.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바퀴벌레가 많이 갖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런 정기적 시냅스를 갖고 있는데 정기적 시냅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 자기의 전도 속도가 어떨까? 이거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야? 조절이 안 돼요. 입이 궁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워 이게 없어요. 그냥 항상 맥시멈이에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정적 시냅스고 우리 몸의 뉴런 중에서도 정적 시냅스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은 이런 심장만큼 유발시키는 그런 신경들은 이런 화학적 시냅스가 아닌 정적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심장세포는. 그래서 심장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계속 물론 영원히 아니죠, 그렇죠? 계속 뜁니다. 계속 뛰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1번 한번 보자. 시냅스에서 분대로 화학물질 이름을 쓰고 전달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아세틸콜린이겠죠. 아세틸콜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세틸콜린이나 가바라는 물질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현상은 바로 뭐야? 상수야?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 과정으로 퍼져나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냅스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활동, 전질, 생성 또는 중단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냅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책상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면 매우 아프지만 무릎을 살살 부딪히면 통증이 사라진다. 이는 자기 왔다고 모두 반응하시 아님을 의미한다. 자극을 억제시키는 시냅스를 무엇인지 쓰고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억제성 들입니다. 억제성 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완화시켜서 살살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살 이렇게 더 세게 되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살살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는 억제성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서 자극의 정도를 좀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 때 누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쓰다듬으면 잘 자잖아. 그렇지?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 잘 잔단 말이야. 그렇지? 바로 이 가반 효과입니다. 가반. 그다음에 우리가 아픈 충격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추가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통증이 빨리 사라진 이유는 첫 번째 원인은 가바고요. 두 번째는 배보의 법칙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배보의 법칙? 저 정말 또 이제 시작됐다. 진짜. 아니.
아니. 배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보 상수가 있고요. 배보 상수가 있고 R분의 델타 R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R은 뭐고 델타는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자극의 세기, 델타는 우리가 반응할 수,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 양을 델타라고 하는데 기억납니까? 지원이 기억나니? 귀여운. 세계 소매치기 협회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나와요. 아. 기출 빈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주원이한테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귀마개 하고 아무 정보를 듣지 못하게 물론 뭐 눈을 가리지 않고 뭐 아예 눈을 아예 그냥 뭐 망가뜨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건 잔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눈을 가리고서 귀 손 못 듣게 하면서 손바닥 위에다가 100g짜리 축을 올려놨어요. 처음에 100g짜리 축을 올려놓은 다음에 무게를 점점 증가시켰어. 그리고서 주원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무거워졌음을 느꼈을 때 말을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g부터 시작해서 101, 102, 103 쭉 올라서 110g 되니까 주원이가 무거워졌어요 라고 나대요. 그래서 얘는 10g이 됐을 때 무거워짐을 느꼈고 그럼 뭐야? 10g의 변화를 느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10g 변화를 느꼈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는 200g짜리 축도 시작했어요. 뭐 교육청. 교육청이 뭐야? 자, 여기 국정원. 200g짜리 축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가려서 무게를 증가시킬 거야. 그래서 쭉 해서 210g 됐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야. 220g 되니까 나 무거워졌어요 라고 막 말해요. 20g의 변화를 감시하는 거지. 그쵸? 오 그래? 그럼 500g짜리 축도 자, 500g짜리 축을 올렸어. 그다음에 또 무게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막 무게 증가시켰더니 무거워졌어요 하고 막 나대는 거야. 똥치는 거죠. 근데 맞고, 그쵸? 맞고, 그쵸? 그래서 쭉 증가시켜서 550g 되니까 무거워짐을 느꼈어. 얘는 얼마나 느꼈냐? 50g의 변화를 느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처음 자극의 세가 증가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라는 게 여기 뭐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배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자극에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 양인데 처음 자극이 100이고 느낄 수 있는 자극의 변화 10이니까 배보 상수 0.1이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1000g부터 시작했다면 아마도 얘는 100g의 변화를 느꼈겠지. 그쵸? 그러니까 처음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작은 자극을 못 느낀다는 얘기야. 물론 딱 맞는 순간에 되게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된 건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자극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배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훔칠 때 살금살금 훔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만 과학을 배운다면 그 사람한테 큰 충격을 주고 주머니에 뭔가 빼가면 느낀다 못 느낀다. 그렇죠. 못 느낀다. 그렇죠? 못 느낀다. 이런 주원이한테 그래서 뭐 관심을 딴 데로 쏠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큰 충격이 있어. 양말을 부러뜨려. 근데 소매치기 앞에 탈락. 그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들이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가 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후원을 하라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이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서 주원이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휴대폰을 얹어놓고 그러면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리면서. 그 뭐 유엔에서 지정한 무슨 저기 어려운 아이들 돕는 막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거 좀 사인을 해달라고. 그럼 그 돈을 낸 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싫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가면서 휴대폰을 들고 가는 거죠. 여기다 관심을 쏟게 하고. 그래서 많이 갖고 갑니다. 얼마나 쌤도 당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소매치기 당할 뻔 하게 됐습니다. 유럽에 가신 적이 근데- 없어요. 근데 너무 뻔뻔해요. 훔치는 들켰거든? 근데 그런 걸 그냥 들켰잖아. 그걸 왜 알아차려? 막 이런 원망한 느낌 있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에 편찮은 씨 어머니가 있나 보죠. 자, 이거 4번 이겼습니다. 4번. 그런 양보했어. 자, 4번 한번 봅니다.
됐지요? 티록신이 쓰지 못했어. 우리 영재 시험 보러 가는 친구 중에 제일 멀리 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지? 강의가 강이가 어디가? 부산도 부산? 부산 넌 어디가? 가까운데 가까운데 어디? 인천 인천? 주원이는? 수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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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소희는? 광저우. 예. 광주. 제일 먼데 아니에요? 강의가 같은 제일 먼데요. 내 경관이요? 저는 수원입니다. 수원 말고. 네? 대이고 얘는 수원만 되는 너무 뭐 수투 가냐? 그건 아니지. 어디가? 대구요. 진짜 대구. 튕겼어요. 맞나? 그다음에 윤선 어디가? 네? 그래요. 지우는? 광저우. 인천 사투. 광주. 광저우. 저는 저 응원 갈 때 저는 인천 간다. 인천. 그래서 인천에 가서 여러분만 일자 붙는다면 이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매운 걸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담배 피시고 계시 모른 체 알겠죠? 예. 누구세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무 쉽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한쪽눈 감고 왼다리로 풀 수 있죠. 맨 다리로 어떻게 풀어요, 쌤? 풀 수 있습니다. 풀 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자, 주원이 자 1번의 정답 뭐죠? 1번이요. 예. 인슐린이랑 티록신이 많아져서 포도당이 글루카젠으로 바뀌고 세포비 많아진다. 예, 맞습니다. 맞죠? 왼다리로 풀었습니다. 주원아 맨 다리로 풀었니? 자, 그럼 요번에는 촉료로 푸는 경우 한번 볼래요? 염료로 한번 푸는 거 한번 볼래요? 자, 지우. 자, 2번 한번 보죠.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세포면이 만들어진다. 못 푸는 것 같은데요? 왼발 옆면으로는 물인가 봐요. 아니 잘못 썼어요. 잘못 읽었어요. 자, 윤서. 오, 깜짝이야. 예? 너도 똑같이 잘못 읽었어. 부신 수질이에요. 진짜. 예. 그럼 so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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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지금? 선생님 못 쓰는데 왜 고양이가 있어? 뭐 고양이가 있어? 고양인데 고양이. 이거 껌 붙였습니다. 네, 껌 고양이 뇌로 만들어 냈었죠? 그럼 저기 준서. 저는 앉아하겠습니다. 의준서? 이거 진짜 이런 문제 푸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러야 되니까 부신 벌써 수지? 몇 명이지 걸러줄 겁니까? 그러면 저기 마지막 희망 갱만. 부신 수진. 아니 아드레날린 TV. 심히 걱정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심형 걱정. 마지막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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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줘. 너네 왜 자꾸 주어를 자꾸 이렇게 놀려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난 놀린 적 없어. 왜 이런 거 갖고 놀려? 자 주어 빨리 다시 해줘. 에피네프린이 분비돼갖고 혈관살이 더 크게 말해줘. 아니 잠깐. 아니. 돌아가고 있어요? 예. 하고 자 봅시다. 자 운동을 하면 혈당이 감소해요. 자 그때 분비하는 뭐 있을까? 글루카곤이 있을 것이고 또 에피네프린 또 코티솔 또는 당포 그렇죠? 그게 분비되는 거죠. 왜 집에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다 맞았는데? 근데 난 아무 말도 안 돼. 지금 꾹꾹 입었다고. 자, 먼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윤서, 야 윤서 저게 빨리 치고 있어? 손이 안 보여. 윤서 손이 안 보여. 오늘 다가 지원이가 가나? 야 니네.